여러분, 사화 시작 장면 보니까 정말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상철 내 집 아침 식탁이 얼마나 어색한지 보셨죠? 뭐하러 맨날 양복을 입고 나가. 다정이 남편한테 하는 말 들으니까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정년퇴직 후에도 매일 양복 입고 나가던 이상철인데 이제는 갈 곳이 없거든요. 아, 사람들 쭉 만나고 다닌다니까. 그러네. 어머나. 이상철의 이 대답 듣는 순간 정말 씁쓸했어요. 만날 사람도 별로 없으면서 아직도 체면 차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짜 가슴 아픈 건 여기서부터였어요. 그리고 그 과일 상자 그대로 놔둬.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응. 사마에서 최민식이 보낸 위로품 과일 상자요. 이상철이 아직도 자존심 못 버리고 있는 모습 보니까 정말 안타까웠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변화를 봤어요. 응. 아빠 왜 양복을 입었어? 어. 잠깐만요. 지혁이 아버지한테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이런 대화도 없었는데 이제는 같은 백수 처지가 되니까 아버지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게 된 거죠. 아, 평생 입은 게 양복이라 평생 보기 불편하시다. 정말 우프지 않았어요? 양복을 평생 복이라고 하다니. 하지만 이제는 양복 입을 일도 없어진 현실이 더 슬퍼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딸 용돈 필요하냐? 들어가. 이상철이 수빈한테 용돈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빠 체면 지키려는 마음이 보였거든요. 아니야. 아빠 나 용돈 필요 없어. 나갈게. 어머나. 이게 정말 수빈 맞나요? 평소 계산 밝던 수빈이 용돈을 거절하는 걸 보니까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집안 사정이 어려워진 걸 알고 있는 거였어요. 수빈이 이렇게 착할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정말 현실적인 말이 나왔어요. 우리가 생활비 드려야 될 판네. 아빠는 뻥을아. 와. 이 말 듣는 순간 정말 충격이었어요. 이제 정말 자녀들이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려야 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하지만 진짜 마음 찢어지는 건 이제부터였어요. 뭐 옷이 필요하세요? 조옥래 할머니가 아들 걱정하는 모습이었어요. 아이고 옷은 무슨 옷이 필요하니? 이상철이 아직도 여유 있는 척 하려는 거였어요. 하지만 할머니 눈에는 다 보이죠. 아, 그렇게 옷이 많으시면은 이걸로는 맛있는 거 사드세요. 할머니가 오히려 아들 챙겨주려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아니다. 아직 남은 돈이 억수로 많다. 어머나. 88세 할머니가 가족들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거였어요. 할머니가 무슨 돈이 많겠어요. 그냥 가족 부담 덜어주려는 마음인 거였죠.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감동적인 장면을 봤어요. 어머니, 앞으로 용돈 모으지 마시고 꼬박꼬박 그냥 다 쓰세요. 다정이 시어머니한테 하는 말 듣고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남편과 아들들이 모두 백수가 된 상황에서도 시어머니 챙기고 있는 거거든요. 어이구, 다녀오겠습니다. 어디를 다녀온다는 거야? 이상철의 이 말에서 현실 도피하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가족 걱정하는 마음이 섞여 있는 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정말 절망적인 건 지환이었어요. 이제 나갈 회사도 없고 할 일 없는 날에 만날 사람도 없을 텐데. 지환이 중얼거리는 이 말 들으니까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홍미한테 배신당하고 일자리도 없고 정말 막막한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따뜻한 소식이 하나 있었어요. 3부자가 모두 백수가 되면서 생기는 경제적 압박과 심리적 위축감이 생생하게 그려지는 걸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족들이 서로를 걱정하고 챙기는 마음이었어요. 수빈이 용돈 거절하고 할머니가 가족 부담 덜어주려 하고 다정이 시어머니 챙기는 모습들. 정말 현실적인 서민 가정의 어려움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도 가족에는 오히려 더 깊어진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건 이제부터였어요. 3부자가 각자 어떤 절망적인 하루를 보내게 되는지 보니까 정말 가슴이 답답했거든요. 이상철이 양복 입고 나가는 모습을 봤어요. 어디 갈 곳도 없으면서 체면 때문에 나가는 거거든요. 첫 번째로 만난 건 동년배 친구들이었어요. 상철이 요즘 어떻게 지내나? 여러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바빠. 우리같이 경력 있는 사람들 모시려는 곳들이 의외로 많다니까. 어머나. 이상철이 아직도 허세 부리는 모습을 봤어요.
하지만 친구들 표정은 어떻던지요? 다 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요즘 60대 재취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가슴 아픈 장면을 봤어요. 실제로 회사에 면접 보러 갔을 때였어요. 죄송합니다. 저희는 55세 이하만. 면접관이 이상철 이력서도 제대로 안 보고 하는 말이었어요. 잠깐만요. 이상철 표정 보셨어요? 정말 충격받은 얼굴이었거든요. 33년 경력에 부장까지 했던 사람을 나이만 보고 거절하는 현실을 믿을 수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진짜 절망적인 건 이제부터였어요. 지역도 여러 회사 면접을 보러 다녔어요. 첫 번째 면접에서 나온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경력은 좋은데 연봉 기대치가 좀 높으시네요. 제가 전 직장에서 봤던 수준인데요. 요즘 시장이 그렇지 않거든요. 20% 정도는 낮춰서 생각하셔야. 어머나, 지역이 이 말 듣고 얼마나 당황했는지 봤어요. 사마에서 뛰어봐야 벼룩이라고 했던 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두 번째 면접은 더 가혹했어요. 전 직장에서 왜 그만두셨어요? 회사 내부 사정으로. 낙하산 인사 때문에 나오신 거죠? 요즘 그런 분들 많이 오시는데. 와, 면접관이 대놓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역이 얼마나 창피했는지 표정으로 다 보였거든요. 그런데 정말 뼈아픈 건 전 직장 동료들과의 술자리였어요. 지역아, 진짜 안 됐다. 오재진 그 자식 때문에. 괜찮아. 어차피 나올 생각 있었어. 지역이 이렇게 말했지만 표정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요즘 이직 시장이 정말 안 좋아. 특히 우리 나이대는. 동료가 하는 말 듣고 지역이 술잔을 확 들이키는 모습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지역이 실력이면 금방 자리 구할 거야. 고마워. 근데 진짜 어려워졌다는 걸 실감하고 있어. 지역의 이런 말에서 현실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가장 절망적인 건 지환이었어요. 지환은 아예 구직 활동도 안 하고 있었어요. 집에서 빈둥거리면서 계속 홍미 생각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형도 아버지도 백수인데 나만 뭐하냐? 지환이 중얼거리는 이런 말을 들으니까 정말 자포자기한 상태였어요. 어머니 다정이 걱정돼서 말을 걸어봤어요. 지환아, 그래도 뭔가 해야지. 뭘 해요? 홍미도 날 버렸는데. 지환의 이런 대답 듣고 다정이 얼마나 속상했는지 표정으로 다 보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가슴 아픈 장면을 봤어요. 그동안 즐거웠어. 홍미가 마지막에 한 말을 계속 되뇌이는 지환의 모습이었어요. 정말 안타까웠거든요. 3년 연애가 그렇게 끝나버린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녁에 집에 돌아온 삼부자의 표정을 보니까 모두 다 지쳐 있었어요. 이상철은 나이 때문에 번번이 거절당했고 지역은 연봉 낮춰야 한다는 현실을 직면했고 지환은 아예 의욕을 잃어버린 상태였거든요. 어떻게 됐어요? 다정이 조심스럽게 물어봤는데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각자 다른 이유로 좌절했지만 결국 모두가 현실의 벽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건 이제부터였어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누군가 새로운 제안을 가지고 나타났거든요. 정말 궁금하지 않아요? 은호가 카페 아지트에서 퇴근하는 모습을 봤어요. 사마에서 지역한테 그렇게 상처받았는데도 일은 계속해야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은호의 표정을 보니까 정말 무거웠어요. 분명 침울한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누군가 나타났어요. 잠깐만 얘기 나눌 수 있을까요? 잠깐만요. 고성이가 은호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2화부터 계속 은호를 감시하고 있던 고성이가 드디어 직접 나선 거죠. 은호가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말을 걸어서 당황하는 모습을 봤어요. 죄송한데 저 아시는 분인가요? 은호가 조심스럽게 물어봤는데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고성이의 접근 방식이었어요. 고성이가 성재의 어머니라는 걸 바로 밝히지 않았어요. 너무 노골적이니까요. 인테리어 디자이너 구하고 있는데 혹시 관심 있으시나요? 어머나, 고성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접근하는 걸 봤어요. 은호 입장에서는 갑자기 일거리가 생긴 거라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정말이요? 어떤 작업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은호가 눈을 반짝이며 물어보는 모습을 봤어요. 인테리어 디자이너로서는 좋은 기회니까요. 조용한 곳에서 얘기하죠. 근처에 카페가 있나요? 고성이가 제안하고 두 사람이 카페로 향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무서운 게 시작됐어요. 카페에 앉은 고성이와 은호의 모습을 봤어요. 고성이는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였고 은호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거든요. 요즘 인테리어 일은 어떠세요? 많이 바쁘신가요? 고성이가 자연스럽게 은호의 상황을 탐색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그래요. 프리랜서라서 일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은호가 솔직하게 대답했는데 고성이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고성이가 슬쩍 다른 화제를 꺼냈어요. 젊으신데 남자친구는 있으세요? 갑자기 사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은호가 당황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일 얘기하다가 갑자기 연애 얘기가 나오니까요. 그런 건 없어요. 은호가 어색하게 대답했는데 고성이는 이미 지혁한테 거절당한 것까지 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이제부터였어요. 앞으로 남자 만날 때 좋아하는 사람 말고 좋은 사람 말고. 어머나. 고성이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은호가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는 표정을 봤거든요. 좋아하는 사람이랑 좋은 사람이 다른 건가요? 은호가 순진하게 물어봤는데 고성이는 이미 답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좋아하는 건 마음이고 그 마음은 별 힘이 없어. 와. 이 말 듣는 순간 정말 소름 돋았어요. 고성이가 은호에게 현실적인 연애관을 주입하는 거거든요. 그럼 좋은 사람이라는 건? 은호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조건이 좋은 사람. 경제력이 있고 가정 환경이 좋고 미래가 보장된 사람 말이에요. 고성이의 이 말에 은호가 어떤 표정을 짓는지 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말이 나왔어요. 혹시 주변에 그런 남자분 없으세요? 재벌 2세라던가. 어머나. 고성이가 대놓고 이런 말을 했어요. 은호는 아직 고성이가 성재 어머니라는 걸 모르니까 그냥 일반적인 조언으로 들었는데요. 재벌 2세요? 그런 분들이 저 같은 사람한테 관심 있을까요? 은호가 자신없게 말했어요. 왜 없겠어요? 요즘은 집안보다 사람을 보는 시대라고 하잖아요. 고성이가 은호를 격려하는 척하면서 슬쩍 성재 쪽으로 유도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고성이의 마지막 한마디였어요. 사랑 같은 건 나중에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건이 맞아야 해요. 이 말을 들은 은호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표정으로 다 보였어요. 사마에서 지혁한테 그렇게 차인 상황에서 이런 조언을 들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해요. 은호가 고성이에게 인사했는데 고성이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또 만날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고성이가 의미심장하게 말하고 떠나는 걸 봤어요. 혼자 남은 은호가 고성이의 말을 되새기는 모습을 봤거든요. 좋아하는 사람 말고 좋은 사람. 은호가 중얼거리면서 지혁 생각과 성재 생각이 교차하는 게 느껴졌어요. 지혁은 좋아하지만 나를 받아주지 않는 사람이고 성재는 조건은 좋지만 아직 마음이 없는 사람이니까요. 어머나. 고성이의 한 번 만남으로 은호의 마음이 완전히 흔들리기 시작하는 걸 봤어요. 정말 무서운 계략이지 않나요?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건 이제부터였어요. 은호가 정말로 고성의 말에 흔들려서 마음을 바꾸게 됐거든요. 여러분, 지혁이 구직 활동 중에 만난 건설회사 정보와 부장 기억나시죠? 외동딸의 부장까지 된 능력 있는 여성이었는데 갑자기 지혁한테 결혼 제안을 했어요. 나하고 결혼해요. 정말 충격적인 프로포즈였잖아요. 지혁이 그 말 듣고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봤어요. 완전히 멘붕 상태였거든요. 결혼을 하자고 그 여자가 미쳤든 말든지 난 상관없는데. 어머나. 지혁이 정보아를 그 여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정말 당황한 모습이 느껴졌어요. 갑자기 결혼하자는 말을 들어서 완전히 패닉 상태인 거죠. 야, 이지혁 정신 차려. 아마 성재나 주변 사람이 지혁한테 한 말이었어요. 지혁이 너무 당황해서 제대로 된 생각도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정보아가 왜 이런 제안을 했는지 알게 됐어요. 정보아 같은 여성이 갑자기 결혼 제안을 하는 이유를 봤어요. 건설회사 부장의 외동딸이면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겠지만 나이도 있고 결혼 압박도 받고 있었거든요.
지혁 씨 같은 분이면 저희 아버지도 만족하실 거예요. 정보아가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대기업 경력에 외모도 괜찮은 지혁이면 사위감으로는 충분하다고 생각한 거였죠. 저도 나이가 있어서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정보아의 이런 솔직한 말도 들었어요. 그런데 지혁 입장에서는 정말 복잡했을 거예요. 백수가 된 상황에서 건설회사 부장 외동딸과의 결혼은 정말 매력적인 조건이었죠. 경제적 안정은 물론이고 아버지 이상철과 동생들 걱정도 덜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사랑 없는 결혼이라는 게 문제였어요. 정보아 부장님, 저도 갑작스러워서. 지혁이 이렇게 말하면서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저는 진심이에요. 정보아가 진지하게 대답했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복잡한 건 은호 문제였어요. 3화에서 은호한테 그렇게 잔인하게 거절했던 지혁이었는데 정보아의 결혼 제안을 받고 나니까 은호 생각이 더 많이 나는 걸 봤어요. 나는 너하고 절대 이성 사이가 될 수 없다고 했던 자신의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신은 모르는 여자와 결혼을 고민하고 있으니까 아이러니했죠. 은호가 이 사실을 알면 어떤 기분일까요? 나는 안 되지만 다른 여자와는 결혼할 수 있다는 뜻이 되니까 더 상처받을 거예요. 성재한테 이 얘기를 털어놨어요. 성재야, 나한테 결혼 제안이 들어왔어. 뭐? 누가? 성재가 깜짝 놀랐어요. 건설회사 부장인데. 외동딸이래. 와, 대박이네. 조건 좋잖아. 성재가 현실적으로 반응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은호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은호는 어떻게 생각해? 성재가 물어봤는데 지혁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봤어요. 은호랑은 아무 상관없어. 내가 이미 정리했잖아. 지혁이 이렇게 말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은 게 보였어요. 정보아와의 결혼은 현실적으로는 최선의 선택이지만 감정적으로는 복잡한 상황이니까요.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해봐. 결혼은 장난이 아니잖아. 성재가 조언했어요. 혼자 남은 지혁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표정으로 다 보였어요. 집에 돌아가서 백수 3부자의 현실을 보면 정보아의 제안이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은호에 대한 미안함과 복잡한 감정도 커지는 걸 봤거든요. 어머나, 정말 어려운 선택이었어요. 지혁이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이 모든 걸 모르는 은호는 어떻게 되는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하루 종일 구직 활동하고 돌아온 3부자의 모습을 봤어요. 이상철은 나이 때문에 번번이 거절당했고 지혁은 연봉 낮춰야 한다는 현실을 직면했고 지화는 아예 의욕을 잃어버린 상태였거든요. 저녁 식탁에 앉은 가족들의 표정을 보니까 모두 다 말이 없었어요. 오늘 어떻게 됐어요? 다정이 조심스럽게 물어봤는데 아무도 대답을 못했어요.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수빈이 현실적인 말을 꺼냈어요. 아빠, 이제 정말 생활비 어떻게 해요? 수빈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말하는 거예요. 24세 수빈이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얼마나 절박한지 알 수 있었죠. 우리가 생활비 드려야 될 판이네. 어머나. 이 말이 나오는 순간 이상철이 폭발했어요. 누가 너한테 생활비 걱정하래? 내가 아버지야, 내가 가장이잖아. 이상철이 화를 내는 거예요. 61세 가장으로서의 자존심이 건드려진 거죠. 아버지 한 사람 자존심 때문에 할머니, 엄마, 아니 아버지까지 불편한 척 웃고 떠들고 해야 돼요? 잠깐만요. 지혁이 아버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대담한 발언이었죠. 지혁이 가족들이 모두 눈치 보며 사는 현실을 직설적으로 지적한 거거든요. 아버지가 체면 때문에 괜찮은 척 하시니까 우리 모두가 힘든 걸 숨기고 있어요. 지혁의 이 말에 이상철이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표정으로 다 보였어요. 큰아들이 이렇게 정면으로 지적하는 걸 들으니까 정말 당황스러웠던 거예요.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이상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아버지도 힘드시잖아요. 왜 혼자서만 견디려고 하세요? 지혁이 오히려 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철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아는 척 하지 마. 내가 뭘 알아? 이상철이 지혁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33년 직장 생활하면서 쌓은 자존심과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던 거거든요. 제가 알게요. 제가 돌려주고 올게요.
지혁이 아버지 대신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봤어요. 너한테 맡길 일이 아니야. 아버지가 하고 싶은 말씀 저한테 하세요. 하지만 이상철은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두 사람 다 그만해요. 왜 이래요? 다정이 남편과 아들 사이에서 중재하려고 했어요. 여보, 지혁이도 아버지 걱정해서 하는 말이에요. 다정이 이상철을 달래려고 했지만 이상철의 마음은 이미 상한 상태였어요. 지혁아, 아버지 마음도 이해해드려. 다정이 지혁한테도 말했지만 이미 갈등이 커진 상황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더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어요. 아들하고 손자가 왜 싸우노? 88세 할머니 조옥래가 나섰어요. 나는 내 아들하고 밥 먹는 게 기쁨이고 난 내 아들 먹는 거 보는 게 기쁨이고. 할머니의 이 말에 모두가 조용해졌어요. 엄마야 뭐 항상 똑같지. 어제 같은 오늘 지냈고 오늘 같은 내일 살겠지. 할머니가 자신의 처지를 담담하게 말하는 모습이 더 슬펐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환이 갑자기 터졌어요. 다들 뭘 위해서 이렇게 살아요? 지환이 홍미한테 배신당한 상처와 함께 가족 상황까지 절망적으로 보이니까 폭발한 거죠. 형도 백수, 아버지도 백수, 나도 백수. 이게 뭔 가족이에요? 지환의 이 말에 모든 가족이 충격받는 걸 봤어요. 특히 이상철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표정으로 다 보였거든요. 진짜 아버지 너무하신다. 지혁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을 들었어요. 이상철이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습에 대한 답답함이 폭발하는 거였죠. 너무하신다고? 내가 뭘 너무했어? 이상철이 반문했는데 그 목소리에는 상처받은 마음이 느껴졌어요. 결국 식탁은 완전히 엉망이 되고 각자 자리를 떠나는 걸 봤어요. 어머나, 정말 가슴 아픈 가족 갈등이었어요. 경제적 어려움이 가족 관계까지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안타까웠거든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였어요. 이렇게 갈등이 폭발한 상황에서 과연 가족이 다시 화해할 수 있을지 정말 걱정됐거든요. 은우가 집에 돌아와서 고성희와의 대화를 곱씹는 모습을 봤어요. 좋아하는 사람 말고 좋은 사람. 은우가 거울 앞에서 중얼거리는 거거든요. 고성희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어요. 좋아하는 건 마음이고 그 마음은 별 힘이 없어. 사마에서 지혁한테 그렇게 차인 상황에서 이런 말을 들으니까 더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수정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은호야, 오늘 어땠어? 지혁 선배랑 마주쳤어? 수정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니. 그런데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어. 은호가 고성희와의 만남을 수정에게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어떤 아줌마가 나한테 인테리어 일 의뢰한다면서 접근했는데. 어떤 아줌마? 수정이 궁금해했는데 은호는 아직 고성희가 성재 어머니라는 걸 모르니까 그냥 모르는 사람으로 설명했어요. 그분이 나한테 이상한 말을 했어. 무슨 말? 앞으로 남자 만날 때 좋아하는 사람 말고 좋은 사람을 만나라고. 은호가 고성희의 말을 그대로 전했는데 수정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봤어요. 그게 뭔 뜻이야? 좋아하는 건 마음인데 그 마음은 별 힘이 없다는 거야. 은호가 설명했는데 수정이 깜짝 놀라는 걸 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수정의 현실적인 조언이 나왔어요. 은호야, 그 아줌마 말이 틀린 건 아니야. 잠깐만요. 수정이 고성의 편을 드는 거예요? 지혁 선배는 이미 너를 거절했잖아. 그것도 정말 차갑게. 수정이 사마 상황을 상기시켰어요. 여자로 본 적 없다. 안 어울린다. 절대 이성 사이가 될 수 없다. 지혁이 했던 잔인한 말들을 다시 들으니까 은호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표정으로 다 보였어요. 수정아, 미안해. 하지만 현실을 봐야지. 계속 지혁 선배만 바라보고 있을 거야? 수정의 직설적인 말에 은호가 할 말이 없는 걸 봤어요. 그럼 성재 씨는 어때? 조건도 좋고 너한테 관심도 있고. 수정이 성재 얘기를 꺼냈어요. 성재 씨요? 은호가 성재를 다시 생각해보기 시작하는 걸 봤어요. 6년 동안 자신을 좋아해준 성재, 재벌 2세의 외모도 좋고 성격도 괜찮은 성재 말이에요. 그냥 한번 마음을 열어봐. 사랑은 만들어가는 거라고 하잖아. 수정의 이런 조언을 들으니까 은호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수정아, 마음이 없는데 어떡해.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서 생기는 거야. 처음부터 사랑해서 결혼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
수정의 현실적인 말에 은호가 고개를 끄덕이는 걸 봤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지역 선배 같은 사람보다 성재 씨 같은 사람이 훨씬 나아. 왜? 성재 씨는 6년 동안 너만 바라봤잖아. 지역 선배는 너한테 관심도 없으면서 다른 여자들이랑은 계속 만났어. 어머나. 수정의 이 말이 은호에게 큰 충격을 주는 걸 봤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지역은 은호한테는 관심 없다고 하면서 다른 여자들과는 연애했으니까요. 그 아줌마 말이 맞는 것 같아. 좋아하는 마음만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안 되더라. 은호가 고성희의 말을 다시 떠올렸어요. 조건이 좋은 사람, 경제력이 있는 사람, 미래가 보장된 사람. 고성희가 했던 말들이 이제는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걸 봤어요. 수정아, 나 성재 씨한테 연락해볼까? 은호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더 이상 지역 선배한테 매달릴 필요 없어. 수정이 적극적으로 찬성했어요. 그럼 성재 씨한테 먼저 연락해볼게. 은호가 드디어 결심하는 걸 봤어요. 6년 동안 자신을 좋아해준 성재에게 기회를 주기로 한 거죠. 좋아하는 사람에서 좋은 사람으로. 은호가 중얼거리면서 성재 번호를 찾는 모습을 봤어요. 하지만 막상 전화를 걸려고 하니까 망설이는 걸 봤거든요. 정말 이게 맞는 선택일까 하는 고민이 드는 거였어요. 어머나. 은호가 드디어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지역에 대한 짝사랑을 포기하고 현실적인 선택을 하려는 거죠. 그런데 정말 궁금한 건 성재가 은호의 연락을 받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였어요. 6년 동안 기다렸던 성재에게는 정말 기쁜 소식이겠지만 과연 은호의 진심일까요? 정말 복잡한 상황이 됐어요. 고성희가 은호와의 만남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어요. 박진석이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는데 고성희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들어오는 걸 봤어요. 어디 다녀왔어? 박진석이 물어봤어요. 성재 문제 해결하러 다녀왔어요. 고성희가 의미심장하게 대답했어요. 성재 문제. 박진석이 궁금해했는데 고성희가 은호와의 만남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 지은호라는 애를 만나봤어요. 아, 성재가 좋아한다는 그 아이. 박진석이 관심을 보였어요. 네. 인테리어 디자이너 일 의뢰한다는 핑계로 접근했어요. 어머나. 고성희가 정말 치밀하게 계획한 거였어요. 그래서 어땠어? 생각보다 순진하더라고요. 제가 조금만 얘기해줘도 금방 흔들리는 스타일이에요. 고성희가 은호를 완전히 파악한 모습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나쁘지 않은 아이예요. 정말 내가 그렇게 말하다니 의외네. 박진석이 놀라는 거예요. 고성희가 며느리감에 대해서는 정말 까다로운 걸로 유명했거든요. 집안은 별로지만 사람 자체는 착해 보여요. 그리고 뭔가 순종적이고. 고성희가 은호를 며느리감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 봤어요. 무엇보다 성재가 좋아하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여기서 고성희의 진짜 속마음이 드러났어요. 근데 여보, 제가 그 아이한테 중요한 조언을 해줬어요. 무슨 조언? 좋아하는 사람 말고 좋은 사람을 만나라고. 박진석이 고성희의 말을 듣고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봤어요. 그게 무슨 뜻이야? 사랑 같은 건 나중에 생기는 거고 처음에는 조건이 맞아야 한다는 거죠. 어머나. 고성희가 은호에게 현실적인 연애관을 주입한 거였어요. 그 아이가 지금 짝사랑하고 있는 남자한테 차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상처받은 상태에서 제 조언을 들으니까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고성희가 은호의 심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쯤 성재 쪽으로 마음이 기울고 있을 거예요. 정말 치밀한 계획이었죠. 그럼 성재한테는 뭐라고 할 거야? 박진석이 궁금해했어요. 성재한테는 아무 말 안 할 거예요. 왜? 자연스럽게 되는 게 좋죠. 성재가 억지로 하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되니까. 고성희가 정말 영리하게 생각하고 있는 걸 봤어요. 성재가 고성희의 개입을 모르는 상태에서 은호와 가까워지는 게 좋다고 판단한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두면 그 아이가 먼저 성재한테 연락할 거예요. 어머나. 고성희가 은호의 행동을 정확히 예측하고 있는 거였어요. 근데 억지로 맺어준 인연이 잘 될까? 박진석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여보, 요즘 연애 결혼이 다 잘 되나요? 조건 맞는 사람끼리 만나서 천천히 정들이는 게 나아요. 고성희의 현실적인 결혼관이 드러났어요.
성재도 이제 33살인데 언제까지 연애놀이만 하고 있을 건가요? 고성이가 아들 걱정하는 마음도 진짜였어요. 지은호 같은 아이가 성재한테는 딱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해? 순종적이고 착하니까. 시어머니 말 잘 들을 것 같아요. 어머나, 고성이가 정말 현실적으로 계산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집안이 별로니까 우리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좋죠. 정말 무서운 계산이었어요. 무엇보다 성재가 좋아하니까 어떻게든 잘해줄 거예요. 고성이가 아들의 마음까지 다 이용하고 있는 거였죠. 곧 성재한테 좋은 소식이 있을 거예요. 고성이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은호가 먼저 연락해 올 거라는 뜻이야? 당연하죠. 제가 그렇게 유도했는데. 어머나, 고성이의 계획이 정말 치밀했어요. 은호의 심리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성재 쪽으로 유도하는 작전이 성공하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이 모든 게 고성이의 손바닥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은호도 성재도 고성이의 계획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말이에요. 과연 고성이의 계획대로 모든 게 진행됐어요. 정말 무서웠거든요. 지혁이 정보와의 결혼 제안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 성재가 또다시 찾아왔어요. 지혁아, 나야. 만나자. 성재가 급하게 연락했거든요. 성재야? 갑자기 무슨 일이야? 지혁이 궁금해했는데 성재가 뭔가 중요한 얘기가 있는 것 같았어요. 둘이 만난 카페에서 성재가 진지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걸 봤어요. 지혁아, 나 은호한테 고백할 거야. 뭐? 지혁이 깜짝 놀랐어요. 6년 동안 기다렸는데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성재가 결심한 듯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갑자기 왜? 내가 은호 포기했다고 하지 않았어? 지혁이 당황스러워했는데 성재의 대답이 의외였어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포기해야 해? 너는 은호한테 관심 없다고 했잖아. 성재가 지혁의 말을 그대로 돌려주는 걸 봤어요. 그건 그렇지만 지혁이 말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정보와의 결혼 제안도 받은 상황에서 은호 얘기가 나오니까 더 복잡해진 거죠. 지혁아, 솔직히 말해. 너 은호 어떻게 생각해? 성재가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나는 은호랑 그런 사이 아니라고 했잖아. 지혁이 사마에서 한 말을 반복했는데 목소리에 확신이 없는 걸 봤어요. 그럼 됐네. 나 은호한테 정식으로 고백할 거야. 성재가 단호하게 말했는데 지혁이 어떤 기분인지 표정으로 다 보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카페 문이 열리면서 은호가 들어오는 거예요. 지혁 선배. 성재 씨. 은호가 두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연의 일치였는지 아니면 성재가 은호한테도 연락했는지. 은호야. 성재가 반갑게 인사했는데 지혁은 어색한 표정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은호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사마에서 지혁한테 그렇게. 차인 후 처음 보는 거니까 얼마나 어색했을까요? 은호야, 잘 됐다. 나 내게 할 말이 있었어. 성재가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저도 성재 씨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요. 잠깐만요. 은호도 성재한테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고성이의 조언을 듣고 마음을 바꾼 게 아닐까요? 지혁이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는데 표정이 어떤지 봤어요. 그럼 나는 이만. 지혁이 자리를 뜨려고 했어요. 지혁아, 잠깐만. 성재가 지혁을 붙잡았어요. 우리 셋이 같이 얘기하자. 어차피 다 아는 사이잖아. 성재가 이렇게 제안했는데 은호와 지혁 모두 어색했어요. 아니야, 나는 갈게. 지혁이 다시 일어나려고 했는데 은호가 말을 했어요. 지혁 선배, 잠깐만요. 은호가 지혁을 부르는 거예요. 성재 씨한테 드릴 말씀이 있는데 선배도 들으셔야 할 것 같아요. 어머나, 은호가 뭔 말을 하려는 걸까요? 은호야, 무슨 말이야? 성재가 기대하는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성재 씨, 저랑 사귀어 주세요. 와, 은호가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성재가 얼마나 놀랐는지 표정으로 다 보였어요. 6년 동안 기다렸는데 은호가 먼저 고백하다니.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지혁의 반응이었어요. 은호야, 너 뭐 하는 거야? 지혁이 갑자기 끼어드는 거예요. 선배는 저한테 관심 없다고 하셨잖아요.
은호가 차갑게 대답했는데 지혁이 할 말이 없는 걸 봤어요. 그럼 저는 제가 원하는 사람을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은호의 이 말에 지혁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표정으로 다 드러났어요. 자신이 거절한 은호가 성재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니까 묘한 감정이 든 거예요. 은호야, 정말이야? 성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네. 그동안 성재 씨 마음 몰라준 게 미안해요. 은호가 진심으로 말하는 것 같았어요. 고성희의 조언을 듣고 정말로 마음을 바꾼 거였죠. 좋아하는 사람보다 좋은 사람을 선택하기로 했어요. 은호의 이 말을 들은 지혁이 어떤 기분인지 표정으로 다 보였거든요. 은호야, 너 진심이야? 지혁이 은호에게 다시 물어봤어요. 선배는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저한테 관심 없다고 하셨잖아요. 은호가 냉정하게 대답하니까 지혁이 할 말이 없었어요. 정부와의 결혼 제안을 받은 상황에서 은호가 성재를 선택하는 걸 보니까 정말 복잡한 심경이었거든요. 그럼 잘해라. 지혁이 결국 이렇게 말하고 카페를 나가는 걸 봤어요. 혼자 남겨진 성재와 은호가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어머나, 정말 드라마틱한 상황이었어요. 지혁이 은호를 거절했는데 정작 은호가 성재를 선택하는 걸 보니까 묘한 질투심이 든 거 아닐까요? 그리고 은호는 정말 성재를 좋아해서 사귀자고 한 걸까요? 아니면 고성희의 조언 때문일까요? 정말 복잡한 삼각관계가 됐어요. 카페를 나온 지혁이 거리를 걸으면서 혼자 생각에 잠기는 걸 봤어요.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뭘까? 지혁이 중얼거리면서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어요. 은호가 성재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니까 묘한 감정이 들었던 거거든요. 분명 자신이 거절했는데 정작 은호가 다른 남자를 선택하니까 질투심 같은 게 생긴 거예요. 나는 은호한테 관심 없다고 했는데. 지혁이 자신의 말을 되뇌이면서 혼란스러워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보와 생각이 떠올랐어요. 정보와 부장의 결혼 제안. 지혁이 현실적인 문제를 다시 생각해봤어요. 집에서 3부자가 모두 백수가 된 상황, 아버지와의 갈등, 경제적 압박. 이런 현실들을 생각하면 정보와의 결혼이 최선의 선택일 수도 있었죠. 아버지 자존심, 가족의 현실, 내 미래. 지혁이 하나씩 따져보면서 고민에 빠지는 걸 봤어요. 하지만 동시에 은호에 대한 복잡한 감정도 무시할 수 없었고요. 한편 성재와 함께 있는 은호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성재 씨, 제가 너무 갑작스럽게 말한 거 아닌가요? 은호가 불안해했어요. 아니야, 은호야. 나는 정말 기뻐. 성재가 환하게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6년 동안 기다렸던 은호가 먼저 고백했으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지만 은호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좋아하는 사람에서 좋은 사람으로. 고성희의 조언을 떠올리면서 자신의 선택이 맞는지 고민하는 걸 봤어요. 은호야, 우리 천천히 알아가자. 부담 갖지 마. 성재가 은호를 배려하는 말을 했어요. 6년 동안 기다린 사람이니까 은호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고마워요, 성재 씨. 잘 부탁드려요. 은호가 정중하게 대답했는데 아직은 어색함이 느껴졌어요. 사랑해서 시작하는 연애가 아니라 선택해서 시작하는 연애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성재가 한 가지 걱정스러운 말을 했어요. 은호야, 혹시 지혁이 때문에 힘들어서 그런 건 아니지? 성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절친인 지혁이 은호를 거절한 상황을 알고 있으니까 걱정됐던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제 선택이에요. 은호가 단호하게 대답했는데 정말 진심이었을까요? 그럼 다행이야. 나는 은호가 상처받아서 그런 선택을 한 건 아닌지 걱정됐어. 성재의 이런 배려 깊은 말을 들으니까 은호가 마음이 움직이는 걸 봤어요. 한편 집에서는 이상철이 혼자 앉아 있었어요. 저녁 식탁에서 벌어진 가족 갈등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던 거거든요. 내가 정말 고집만 부리고 있는 건가? 이상철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봤어요. 지혁이 한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어요. 아버지 한 사람 자존심 때문에 가족이 모두 불편해하고 있다는 지혁의 말이 사실일 수도 있었죠. 여보, 저녁 드세요. 다정이 이상철에게 밥을 차려주면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들들이 너무한 거 아니야? 다정이 남편 편을 들어주려고 했는데 이상철의 반응이 의외였어요. 아니야. 애들 말이 맞을 수도 있어. 이상철이 인정하는 모습을 봤어요.
33년 직장 생활의 자존심과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는 거였죠. 지혁이 집 앞에 도착해서 잠시 멈춰 서는 걸 봤어요. 집 안에서는 여전히 무거운 분위기였는데 들어가기가 망설여졌던 거거든요. 정보와의 결혼 제안, 은호와 성재의 연애 시작, 가족과의 갈등. 모든 게 한꺼번에 몰려와서 지혁이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과연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지혁이 마지막으로 하는 독백을 들었어요. 그리고 집 문을 열고 들어가는 지혁의 뒷모습으로 사화가 끝났어요. 어머나, 사화가 이렇게 끝나니까 정말 궁금한 게 많아졌어요. 지혁이 정보와의 결혼 제안을 받아들일지, 은호와 성재의 연애가 진짜 사랑으로 발전할지, 이상철이 가족과 화해할지. 모든 등장인물들이 새로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특히 지혁의 선택이 앞으로의 스토리를 완전히 바꿀 것 같았어요. 현실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마음을 택할 것인가. 정말 흥미진진한 전개였어요. 5화에서는 과연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지 정말 기대됐거든요. 우리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정말 어려운 결정이지 않나요? 지금까지 개인적인 상상과 예측으로 구성된 내용이며 실제 방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KBS 주말 드라마 화려한 날들은 매주 토요일, 일요일 저녁 8시 0분에 방영됩니다. 지금까지 드라마 예측으로 미리 보는 이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